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드디어 기다리던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제목에도 다른 내용이지만 개미 이제 개인 투자들의 대량 학살 자리가 그들이 진입하는 또 이제 명확한 자리였던 게 오늘 또 나왔고요. 항상 이제 이렇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물량들이 극단적으로 나올 때가 바닥인 것은 뭐 항상 진리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양시장에서 개인의 순매도가 이제 1조 넘는 규모가 이제 1조 1000억대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손바뀜 된 거 치면 뭐 반대매매성 뭐 그런 어떤 물량들이 나온 거 치면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도 한 2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어떤 손바뀜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성 어떤 물량들이 그리고 학살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물량들이 나온 지금의 이런 자리가 메이저들 또 스마트 머니가 또 진입하는 자리라는 거는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바다 속에서 이제 코스닥은 한 5%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올해 이제 최악의 어떤 증시의 어떤 하락률을 보였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였던 증시가 오늘 반등을 좀 모처럼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쪽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진 못했지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아직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량 학살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뭐 CFD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 파생과 연계된 그런 외국인의 포지션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코스피 지수 1.2% 상승해서 2366포인트. 야, 이게 3000포인트라 너무 멀어졌네요. 이미 상승 종목수 875종목, 하락 종목수가 44종목입니다. 오늘 뭐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상승하는 이제 장세였고 코스닥도 5%, 야 5자를 보네요. 5% 상승해서 750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크진 않았어요. 6조 2천억 정도. 상승 종목 수가 1382종목, 하락 종목 수가 74종목. 오늘 수급은 코스피는 이제 기관들이 대량의 어떤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0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엄청난 뭐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걸 받아내는 외국인들의 3,800억 순매수, 기관의 1,300억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도 외국인들의 3,000 계약 정도의 어떤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뚝뚝 이제 떨어지면서 19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 18조 원대로 지금 내려왔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고객 예수금은 56조면 적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막 20조 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6%, 이제 어제 유가도 그렇고 국채금리도 이제 좀 떨어지면서 다우 또 S&P 500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오늘 일본 증시가 1.2% 상승, 홍콩이 2.2% 상승, 그리고 대만도 0.8% 상승. 상해 증시 뭐 최근에 계속 강하네요. 0.8% 강세.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가 제일 강했는데 뭐 당분간 좀 더 강해야죠. 과도하게 좀 빠진 부분이 많이 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오늘 좀 명확히 나온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 오늘 2.2% 상승인데 5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사실 거래대금도 좀 늘진 못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못 붙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까 보셨듯이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요. 5일선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세게 이제 손바뀜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단기 저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패턴으로 나왔다. 그래서 코스닥 주봉 차트 보면
480주선에서 밑꼬리 그리고 위로 쭉 올리는 형태가 나와주면서 저점 신호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도 주봉 차트 보면 여기서 밑꼬리를 좀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 신호로서 상당히 좀 확률 높은 패턴으로 좀 전개되는데, 아쉬운 점은 역시나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적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 부분까지 이제 터졌으면 사실 완벽하게 단기 저점 다졌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5도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이제 고공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1200 한 70원? 아니, 이게 1260원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제가 볼 땐 시장에서 굉장히 안도감이 부는 외국인 수급이 물밀듯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1294원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 떨어져 3%대로 좀 내려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호적이긴 하나, 이게 침체 가능성에 이제 의해서 떨어졌다는 게 참 좋다고 해야 될지는 정확히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괜찮긴 하지만 이전 저점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필요하고 20선, 요 20선을 또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이 느리게 나오면 매물화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런 패턴 원리는 사실 만국 공통입니다. 종목 지수든 어떤 상품이든. 그래서 20선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스닥도 필요해 보인다. 오늘 밤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베스트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확실한 어떤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든지 또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져가지고 바닥을 용수철처럼 튕겼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까지는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특징적인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1조 1000억 이상 되는 요 순매도, 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바닥의 가능성을 높여준 그런 부분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포지션, 그래서 6월 16일부터 이렇게 좀 상방으로 좀 붙는 모습들, 코스닥의 순매수가 굉장히 크다는 게 최근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3,800억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쪽도 순매도가 좀 많이 준 형태가 좀 나와졌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역시나 이제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부분의 순매도가 나왔고, 의약품 업종에서 제일 많은 순매수, 기관들도 쌍끌이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강한 수급이 좀 붙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 IT, 낙폭과대한 거 다 이제 수급이 붙었으니까 어떤 특징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수를 샀다 보면 되겠죠. 낙폭이 과대했던 지수를 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낙폭 과대했던 네이버가 5.7% 상승, 카카오가 6.5% 상승했습니다. 셀트론이 이제 바닥권에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먼저 빠지고 제일 많이 빠지고 먼저 돌아서는 형태가 지금 전개되는 셀트론,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거의 10%입니다. 9.8%, 121선을 돌파했죠. 의미 있는 9개월 만에 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셀트론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주도력을 보이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보여지죠. 수급과 차트, 또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지금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실적 모멘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만들어줬고, 오늘 LNF,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기업들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6에서 한 8, 9%씩은 대부분 오른 종목들이고요. 코스피도 이제 굉장히 셌죠. 다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은 게 잘 안 보일 정도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오른 형태로 나와줬고요. 재밌었던 건 어제 이제 하한가에 들어갔었던 YMT, 좀 IT 쪽에 우량한 기업인데 신용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매매 물량에 의해서 이제 급락이 좀 연출됐는데 오늘 12% 올라간 어떤 흐름들이
전개됐고, 바이오 쪽에 소마젠 같은 기업 20% 튀었고, 레이 같은 기업도 13% 튀었고, 10% 이상 튄 종목들 좀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삼성 SDI 최대 10조 원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PSK가 10% 튀었고, 오늘 LOT 백큐ම් 같은 기업도 10% 튀었고, 낙폭이 컸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낙폭이 이렇게 좀 굉장히 기회를 준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이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BCNC 같은 신규 상장했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이런 기업도 12% 급등했고요. 뭐 지니어스 같은 기업도 뭐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셌네요, 오늘 종목들. 사실 오늘 수급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같이 붙었던 종목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어지는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셀트리온, 카카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붙었고,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 하이브도 이제 낙폭이 컸던 거 좀 되돌리는 흐름들 전개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것도 수급이 좀 돌았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바이오 2차전지가 완전히 장악했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LNF, CGN도 오늘 100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첨보, 에코프로,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야, 많이 들어왔네요. 80억대 들어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80억대.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HLB도 5%. 너무 많이 빠졌네. 그렇죠? 휴마시스, 현대바이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중소형 테마 성격을 지닌 종목이고, 셀드론 제약도 오늘 5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6.7%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 JF 엔터주들도 상당히 센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YMT도 이거 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도 기관들 투신 중심으로 같이 들어오는 모습들, 외국인과 같이 들어왔네요. 이런 것들은 막 줍줍이죠, 표현하자면. 뭐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이 최근 며칠 상간에 많았고, 과대 낙폭이었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CFD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요 기사 이제 보시면서 CFD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최근에 왜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왜 낙폭을 더 크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감 영상에서 항상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많다가 막판에 줄어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장중에 일부러 뭔가 의도성을 가진 어떤 약세를 좀 유인하는데, 그들은 뭔가 좀 확률 높은 구간에서 이제 그런 포지션을 과대하게 만들 텐데, 그럼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CFD 물량이 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CFD 물량이 한 10시부터 나온다고 해요. 각 증권사별로 약간의 어떤 시간차는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처는 좀 이상인데요. 뭐 이제 증권사별로 이렇게 좀 CFD에 이제 반대 매매 어떤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고 해요. 키움증권은 11시, 뭐 한국투자증권은 10시,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13시 사이에 이렇게 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증거금률이 요구 수치 이하면 별도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즉시 반대 매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외국계 창구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약간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어떤 측이겠죠. 이게 나올 게 뻔히 보이는 계좌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파생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거죠. 그 파생으로 밀 때는 뭐 당연히 외국인 계좌를 주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파생의 포지션을 과대하게 장 10시 전부터 10시부터 이제 확 밀어버리는 식으로 한국 증시를, 아시아 증시가 뭐 플러스 나든 상관없이 지금 이 반대매매 물량을 받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좀 취했던 것 같고, 이게 나오면 이제 증시가 쭉 밀리니까 파생으로도 먹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뭐 파생의 어떤 놀이터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 취약성을 드러내고 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국내 증시의 최근에 어떤 과대한 낙폭이 여기에서 좀 기인했던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도 장중에 막 6천 계약, 8천 계약 갔다가 막판에 그걸 다 회수하고 하면서 참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었는데, 이달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주요 국가들의 지수보다 두드러지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지목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차액 결제 거래라고 불리는 CFD가 국내 증시의 급락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서 23일까지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0% 급락을 했죠. 다른 나라 증시가 10% 안짝, 일본은 4%밖에 안 떨어졌고, 상해 증시는 오히려 4% 올랐어요. 한국 증시가 진짜 처참하네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많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 15조, 거의 16조를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CFD,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종목을 갖고 있지 않고 진입 가격 그리고 청산 가격의 차액으로 수익과 손실을 보는 이제 장외 파생인데, 이거 주체가 이제 외국인으로 찍힌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최고소 증거금률이 40%, 2.5배의 어떤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 투자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물량 자체가 5.4조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5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 자체가 작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10시에 발생하는 반대 매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진다면 이 CFD 반대 매매 물량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CFD 거래 구조상 주문 집행이 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전문 투자들이 CFD를 통해 반대 매매를 실시해도 외국인 수급으로 잡혀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최근에 파생까지 이 부분 보고 이거 먹잇감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리 꽂았던 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어제 오늘 상당 부분 좀 소화가 되고, 또 이제 그런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받아내면서 강력한 오늘 반등, 코스닥의 5% 반등을 이뤄낸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오늘 7%, 8%, 셀트론 그룹주들도 엄청난 폭등을 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셀트론 그룹만 보더라도 이제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시켰거든요. 9개월 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세 전환의 확률이 매우 높은 어떤 패턴으로 나왔고,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셀트론 그룹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실적 찍히는 바이오주들이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안 빠졌어요. 사실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방어주 개념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도 90%의 매출이 해외에서 찍히고요. 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는 거의 100% 가까이가 해외에서 찍히죠. 내부 이제 약간 서비스 용역 이런 거 약간의 일부 1% 안짝의 그런 매출 비중 빼고는 다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수록 사실상 이제 해외 이제 그런 또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인플레 환경, 또 이제 유가 상승으로 많은 업종이, 국내에 이제 많은 또 업종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자유롭다는 게 어쨌든 이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요 상상인증권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유가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이 제약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해서, 최근에 유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 국내 많은 기업들은 일단은 생산 원가 채산성이 이제 악화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마진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국내 이제 전문 의약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부담이 굉장히 미미하죠.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제조원가 부분에서 부담은 되지만 타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려 이제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 뭐 이런 관점의 수급들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 환경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유가 상승들은 각 제조업체 기업들의 이제 원재료비 상승으로 이제 낳게 되잖아요. 많은 뭐 서비스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국내 이제 제약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수 원재료비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어떤 영향도가 낮은 어떤 흐름을 좀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재고를 이제 뭐 1년치, 1년 6개월치 막 이런 식으로 쌓아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 상승, 환율 상승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재고 소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영향도가 상당히 낮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원가 구조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도입 상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가 않다. 이제 해외 이제 약품 갖다가 이제 유통해서 파는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상품 매입 가격이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한다고 막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뭐 재계약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뭐 그 영향도가 뭐 다른 업종이나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고요. 또 셋째로는 원재료의 수입 원료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수출에서 일부 상쇄되기도 한다는 부분이죠. 원재료 수입 원료의 어떤 상승이 일어나도 워낙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의 이제 상승의 수혜를 오히려 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상당히 미미하거나 상쇄가 돼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 보시면 뭐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0%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해외 이제 수출 비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환율 상승이 수익성 개선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설적으로 뭐 불경기에도 돈이 없어도 병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매출 감소 요인이 적다는 부분. 우리가 뭐 돈이 없다고 뭐 당뇨병 계속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주, 경기 방어주의 어떤 모습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들이 불 때는 역시나 이제 이 제약주들이 상대적인 어떤 안전지대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금리 상승, 금리 인상기에는 뭐 바이오 주식에 대한 약간 좀 뭐 할인율 이런 부분들이 크긴 하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방어제 속성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 또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센티,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방어적인 어떤 흐름과 또 성장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내년에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대장주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상승해주면 뭐 다른 업종 내 다른 종목들도 올라설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그게 이제 오늘 강력하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이제 분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좀 턴을 한 어떤 모습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봐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좀 빠진, 또 과도한 우려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조금 시선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이 이제 사업 이제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품별로 수출과 내수 비중이 있는데요. 전체 합계가 이제 수출이 이렇게 이게 단위가 4천억, 1분기 매출입니다. 4,150억. 잠시만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출이 이제 압도적인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이제 이번 1분기 매출에서 국내 비중이 이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유럽이 55%, 미주 쪽이 이제 23%, 기타 지역이 10% 해서
해외 이제 매출 비중이 90%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원재료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예, 여기 보시면 1,300억 이렇게 되는데, 뭐 사실 연간 매출만 쳐도 작년도 1조 4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비중 자체가 1조 5천억이죠. 그래서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낮은 어떤 구조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환경 속 또 원자재가 상승의 어떤 부분에서 많이 이제 자유롭다는 부분도 방어주 개념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데요. 무시했던 뭐 한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금요일 마무리 자체를 상당히 좀 강하게, 또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개인 투자들의 어떤 대량 학살 구간 때 이제 투매 항복 구간인데,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면서 메이저 수급이 진입했다는 게 좀 슬프고 씁쓸하지만, 사실 이래야지만 또 시장이 돌아선다는 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시의 또 메커니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밀림에서 뭐 사자가 뭐 사슴을 잡아먹는 걸 욕할 순 없잖아요. 뭐 사자 입장에서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세계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세계이기도 하고요. 냉정하면서도 또 뭐 적자 생존이 명확한 그런 시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현명하게 이 시장을 잘 바라봐야겠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금요일 날 그래도 좋은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도 잘 분석해서 또 다음 주 현명하게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이제 금요일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